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 혐오범죄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단 먼저 저희가 이런 아시아 혐오범죄 웨비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뉴욕시 인권위원회,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그리고 Asian American Resources and Information Network 아린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윌슨헬스의 박선아 변호사고요. 오늘 강연자로 와주신 분은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인권 변호사로 계신 김하나 변호사이십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오늘 후원해 주신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성인 데이케어 디렉터를 겸임하고 계시는 김명미 부사무총장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뉴욕시 인권위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골이 더욱 심해지고 중호범죄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호범죄는 다른 표현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섬뜩하고 위험한 총기 난사범에 대한 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며 그저 나쁜 하루였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한인을 무시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곳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존재하는 이 인종차별을 지금 이곳에 계시는 변호사님들, 인종차별을 법으로 정말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어범죄의 희생자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법제,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정말 퍼스트제 완전 1세 아줌마거든요. 우리는 침묵이 힘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인내가 인내를 낳아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배웠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불의에 공감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코리안으로서 왜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싸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낼 때 우리의 존재감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야 합니다. 혼자는 잘났어요. 그쵸? 우리 혼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합쳐서 힘을 내서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 미국이 발전하는 것에 우리도 힘을 보탰다는 것을 목소리를 함께 내서 함께 합시다. 제발. 감사합니다. 네, 김영미 부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강연을 맡아주실 김하나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오늘 어젠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혐오 범죄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 인식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뉴욕시 지하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아시안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책가방을 메고 가는 아시안 여성에게 뒤에서 가방에다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게
한 번 발생하는 일차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혐오 발언, 차별성 괴롭힘, 혐오 범죄 차별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혐오 범죄를 내가 당했거나 아니면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또 예상 상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건 보고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는 뭐 계속해서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가 리포트가 되고 있죠. 먼저 물론 지금 그 부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저한테 제가 먼저 떠올린 건 뭐였냐면 만약에 이것이 한인마트에서 똑같은 모반 범죄가 일어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총격 사건은 없었지만 지하철 출근길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리포트되는 혐오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뉴욕시만 봤을 때 작년하고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의 리포트된 혐오 범죄가 1900%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시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늘었고 많이 사진 보셨겠지만 여기에 계신 이 필리핀어계의 이민자 이분께서는 그 7번 트레인을 타고 출근을 하시던 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얼굴에 가로로 칼로 이렇게 큰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 사진 보셨을 텐데 서부 쪽에서 갑자기 길 가는 노인을 뒤에서 바이올런트하게 밀치는 바람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혐오 범죄를 당했을 때 차별성 괴롭힘과 혐오 범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그샘플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에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인터폰으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아니면 또 프라이빗 장소에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침을 뱉었을 때. 네 번째, 아무 말 없이 폭행했을 때. 이것이 다 차별성 괴롭힘이나 혐오 범죄에 들어가나요? 김하나 변호사님?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어떤 사건 팩트를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다든지 자기 목소리로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글을 남기거나 일기를 쓰거나 저널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갖다가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세요. 나 이런 일 당했다. 아니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거를 봤다. 아니면 비디오 리코딩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이제 이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고 지금 실제로 있는 사건 예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저기 이렇게 적어진 그 이민국에 신고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호텔에서처럼 인터컴으로 갖다가 소통이 되는 빌딩에 살고 있는 주민이신데 911, 911 이후에 무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한 주민이 있었어요. 주민 A가 무슬람이고 블랙인 그 이제 흑인인 주민 B한테 인터컴을 해가지고 날마다 인터컴을 해서 인터컴에다가 목소리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겼냐면 Donald Trump does not want you. 야, 트럼프가 너 원하지 않아. Go back to your country. 너네 나라로 돌아가. Nobody wants you. 아무도 너 원하는 사람 없어. 라고 음성을 남겼어요. 아주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주민 A하고 B는 대면한 적이 없어요. 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같은 빌딩에 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많은 고민이
이거 사건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Freedom of speech. 그것 때문에 참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 자유 권리,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차별적 발언을 피해받은 그 주민 B가 된 경우에는 그럼 부당하지만 조용히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뉴욕시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저희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이기 때문에 뉴욕시 인권법을 저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시에 국한되긴 하지만 많은 주에서요. 인권법에 대해서 인권법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주들이. 그럼 거기 많이 접촉이 될 거예요. 이 언제 사건화를 시킬 수 있고 소송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만 한 것으로도 이민국에 신고할 거야. 너네 아파트 인터폰으로 갔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사건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틀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진짜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겁도 나지만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죠. 일단은 언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신고했을 때 경찰에 불러가거나 검찰청에 맨날 불려가거나 하면 또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걸 중요한다는 걸 알지만 왜 정말 이렇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뉴욕시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있고 뭐 뉴욕시에서도 태스크포스를 하고 있고 주에서도 하고 있고 뭐 FBI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모여야지 저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신고가 없이 맨날 당하는 그냥 뉴스 가지고는 정말로 이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조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최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일어난 일이라면 정확하게 날짜, 시간,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기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덤 오브 스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너무 먼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셔서 그다음에 뭐 김 변호사님 같은 인권 변호사님을 컨택을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당한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격한 일에 대해서 1, 2, 3, 4 이거를 따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기록만 제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이게 저희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 뭐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뉴욕 주 가버너스 오피스 그 주지사 오피스에도 신고를 해도 되고요. 어디든 신고는 가능하세요. 어디든 신고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박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한테 힘이 생겨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희 1900%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뉴욕시 저희 사무실에서만 하더라도요.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작년 2월 2020년 3월 달부터 저희가 셧다운을 했는데 3월 16일부터 근데 2월 달부터 저희는 코비드 리스폰스 팀을 만들었어요. 코비드 리스폰스 팀을 만들어서 코비드에 관련해서 차별을 받은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기록 받은 것만 이제 한번 세봤더니만 한 625건이 있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시아 혐오 발언이거나 아시아인들에게 이제 관련된 그런 괴롭힘이나 아니면은 차별 발언들은 205건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2019년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7배가 늘었어요. 근데 7배는 결국 저희 사무실에 온 번호만 그렇거든요. 하지만 미디어에서 읽거나 그러면은 전체 네이션 와이드적으로는 뭐 3,000배가 늘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께서 보거나 아니면은 당했거나 억울했으면 한번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그냥 혐오 발언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사건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사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혐오 발언, 자, 헤이 스피치죠. 혐오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가해자의 그 동기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동기 그런 행동을 했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증거. 근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경우에는 인터컴에다가 음성을 남겼어요. 음성 파일도 있어요. 하지만 사건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시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시겠지만 고용, 자 보세요. 고용, 주거, 공공장소. 이건 공공장소라고 하기보다는 public accommodation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뭐 약국 아니면은 극장 뭐 이런 것 다 돼요. 그냥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면 학교도 이제 public accommodation으로 들어가고요. 공공장소. 그다음에 차별성 괴롭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편견에 대한 프로파일링 이거는 이제 경찰이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흑인이랑 백인이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흑인한테만 이제 조사를 하고 흑인만 데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편견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고 이제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아니면 보복 행위가 다 금지가 돼 있는데 뉴욕식 인권법에 접촉될 수 있는 그 틀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틀이 왜 있느냐? 법적으로 고용 관계 보세요. 고용주랑 고용인 관계 그런 관계가 생겨나 있죠. 주거 환경은요. 집주인 그리고 집을 빌린 사람, 집에 사는 사람 그런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퍼블릭 어코모데이션 공공장소인 경우는 손님 그리고 그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 가게 주인 이런 관계가 생겨나는데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관계가 법적으로 있음으로 해서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그냥 동료가 야, 진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중국 사람들이 다 코로나 데려왔잖아. 근데 쟤랑 밥도 먹기 싫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나한테 한 발언은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슈퍼바이저 자기 그 상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 휴먼 리소스스 그 인사과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그게 바로 뉴욕시 인권법에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스피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헤이 스피치 alone 그냥 혐오 발언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나 이 사람 모르는데 B하고 A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그런 얘기했다. 내 의견이에요. 내 자유야.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발언이 이런 틀 안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뉴욕시 인권법에 접촉이 되고 많은 주가 가지고 있는 인권법에 접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꼭 살지 않아도 맨하탄을 관광 오시거나 아니면 뉴저지에서 뉴욕시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당연히 또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는 거죠, 사건을. 네, 그렇죠. 그래서 뉴욕시 주민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코네티컷에서 코네티컷 주민이신데 뉴욕시로 일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코비드 동안에는 working from home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는 뭐 콜로라도에 있고 자기는 뉴욕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관광을 왔어요. 관광을 오셨는데 이제 블라인드 그러니까 저기 장님이시고 개를 데리고 다녀요. 장님들을 도와주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피자 가게에 갔어요. 피자 가게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해. 아니면 피자 가게에 왔는데 그 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왔는데 너 저쪽 구석에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면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주에서 오셨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신고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건 관계 무슨 일이 났는지를 잘 얘기를 해주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이 우리 법에 접촉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얘기를 듣고 변호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신고를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헤이스피치하고 지금 뭐 차별성 괴롭힘, 혐오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특별한 관계, 고용주 관계, 랜드로드 테넌트 관계 이런 게 아닌 경우에도 차별성 괴롭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처음에 말한 그 무슬림 주민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그래서 이제 무슬림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주민 A는 무슬림이고 흑인인 이제 그 주민 B한테 그렇게 소리만 남겼어요. 음성만 남기고 아무런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freedom of speech 그냥 보호가 돼요. 하지만 제가 잠깐 바꿔볼게요. 잠깐 바꿔서 A랑 B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A가 B에게 야, I will call eyes on you. 그러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속닥거리고 갔어요.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요? 이민국에 너 이민국에 신고한다.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거랑요.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이 아니고 똑같은 주민들이 살다가 A가 B의 문에다가 뭐 해골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낙서를 해놨어. 아무도 안 볼 때.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표현의 자유의 보험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차별성 괴롭힘이라는 이름 하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아무도 모르는 관계였지만 그 관계에서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인터컴에 음성만 남기고 서로 몰랐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왜? 도어에다가 그렸잖아요. 어떤 힘이 가해졌어요. 물리적 힘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사람 보면서 야, 너 이민국에 신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협박이죠. 협박. 그러면 이제 차별성 괴롭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욕시 인권법은 한 27개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뭐 잘 아시는 게 종교, 피부색, 인종, 성별, 뭐 성찰, 정체성, 연령, 이민신분. 참 연령은요. 연방법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만 보호를 받아요. 40세 이상. 하지만 뉴욕 인권법은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난 너무 어려가지고 차별을 받아도 그 어린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서 차별을 받든 나이가 많아서 차별을 받든 차별 사건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협박이 들어갔고 위협이 들어갔고 I will call you ice가 나 이민국에 신고할 거야가 협박, 위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괴롭힘, 낙서하는 거, 그죠? 낙서해놓고 강압 행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힘에 들어가요. 어떤 힘이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모르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차별성 괴롭힘, 이거 그냥 영어로는 discriminatory harassment라고 하는데 그거에 접촉이 돼요. 뭐 우리가 맨날 보는 헌법상에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에는 종교, 피부색, 인종, 성별, 성 전체성, 연령까지는 다 들어가지만 이민 신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신분에 대한 협박도 우리가 차별성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뉴욕시 인권법에만 좀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이제 감옥을 갔다 왔다든지 해서 기록이 있어요.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다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과거 체크가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그 체크에 나와서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전과자야. 전과자면 그 전과자라는 이름만으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못 잡았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법에 저촉이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고용주분들이 오늘 듣고 계시자면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굉장히 법이 그거는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과거 그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인터뷰할 때도 아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접촉이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누구누구 구함,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한인 식당에서 한국인 웨이트리스 구함, 이 자체도 저희 법에 접촉이 돼요. 한인 왜냐면 한인 해서 그냥 나라를 완전히 딱 그렇게 해서 그걸 다른 사람 차별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리스 여자만 말하는 거잖아요. 여성, 남성 그것 때문에도 차별로 해서 저희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사람 구함, 구직 광고 같은 거를 봐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나가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인 분들 중에서 이제 고용주가 되시는 분들은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다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해주는 많은 무료로 된 세미나들이 많은데 들어서 아셔야 돼요. 많이 접촉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인종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고용인으로 사용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소송을 많이 해요. 한국 분들도 많이 소송을 당하세요. 그러면은 한인 웨이트리스 구함이라고는 못하지만 뭐 한국어 능력자 우대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함을 해야 되지. 한국 사람 구함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떤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바꿀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할 수 있음 없음.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자, 혐오 발언이 뉴욕시에서 이제 어떻게 사건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는 저희가 오늘 퀸스 DA's 오피스에서 검사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판사님도 참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욕 주에서 혐오 범죄란에 대해서 얼마 전에 퀸스 DA's 오피스, 그러니까 퀸스 검찰청에서도 웨비나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김 변호사님께서 뉴욕시 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뉴욕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아니면 비슷한 점이 있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뉴욕시 법을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저가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뉴욕주에서 이제 이 hate crime이라는 거는요, 혐오 범죄라는 거는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출 수는 없어요. 그는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제 fine 이렇게 페널티 같은 거를 벌금을 이제 페이하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감옥에 데려가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형법 같은 경우에는 감옥을 데려갈 수도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검찰청이. 그죠? 그러면은 이제 hate crime이라는 거는 혐오 범죄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뉴욕 주에서 혐오 범죄란요, 고의적으로 대상을 선택하거나, 잘 보세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의적이라는 게 intentionally라고 이제 법에는 나와 있는데, 그 가해자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이유, 아까 법이 금지하는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27개가가 넘는데,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법이 금지하는 이유를 목적으로 위해 그 행동을 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혐오 범죄는 비디오 많이 보셨죠?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때렸어요.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가드, 이게 시큐리티 가드는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맞아서 쓰러졌고, 그게 혐오 범죄일까요? 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저로서도 혐오 범죄라고 하고 싶어요. 혐오 범죄. 하지만 혐오 범죄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증명하기가 힘든 범죄라고 해요. 왜냐? 모티브, 즉 동기, 고의적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때렸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가했다라는 거를 고의적인 파트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만 혐오 범죄가 성사가 된대요. 그러면 혐오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 경범죄보다요, 2급 중범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2급 그러니까 원래 경범죄였는데 그냥 사람 때리기만 한 거는 어사울트예요. 근데 이게 내가 너 한국인이니까 때린 거야. 일부러 너 한국인이기 때문에 때린 거야.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면 헤이 크라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혐오 범죄로. 혐오 범죄가 되면 그 미스디미너, 그 일반 경범죄가 됐던 것들이 한 급이 높아져서 중범죄로 들어가고, 경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중범죄는 이제 1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센텐싱, 그 감옥에 가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범죄 대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신고하고 두 군데 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결정은 저희가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의적으로 대상을 선택을 했거나 행동을 한다는 거를 증명을 한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이나 아니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냥 아무 말 없이 때렸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아시안인이라 때린 건지 아니면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신고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You think go back to your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나 그런 혐오하는 스피치를 같이 하면서 때렸다는 게 증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이것을 혐오 범죄로 인정을 그러니까 prosecute 하기가 더 좀 쉬워지겠네요. 모티브를 증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스피치가 헤이 스피치가, 헤이 스피치만 된 거는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아우 귀찮아 신고 안 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헤이 스피치가 있으면 고의적인 그 고의성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큰 증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기록을 하고 비디오를 찍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녹음을 시켜놓은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신고를 해주세요. 신고도 해주시고 기록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좀 좋은 불지가 됐는데, 내가 당하진 않았는데 목격했을 때 5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direct 내가 얘기하는 것부터 볼게요. 네, 김하나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혐오 범죄를 그럼 이제 자기만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를 목격할 때가 굉장히 이제 또 많아질 거예요.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경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애들한테 그런 거 혐오 범죄를 목격했는데, 그럼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슴이 찢어질 텐데,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자기 아이가 당했거나 이웃의 아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요. 가해자랑 직접 대화나 물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해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괜찮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툴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맞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같이 이제 사용을 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위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delegate 그거는 만약 기차 안에서 일어났다. 그럼 기차 승무원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라. 아니면 경찰한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그리고 distract. 방해한다는 건데 이거를 주의를 다른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I'm calling 911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문을 그냥 꽉 닫든지 해가지고 소리가 팍 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3초 그런 여유가 있으면요. 봤던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도망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해, 지연, 이제 가해자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냥 혼자 남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 뭐 너무너무나 뭐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뭐 이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37명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 911, 누군가 경찰한테 신고했다. 그래서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이렇게 남겨져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피해자한테 가서요.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자기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문서화 시키는 거. 녹음, 녹화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그 시나리오 하나를 드릴게요. 기차 안에서 어떤 아시안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기차에서.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커플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고 그래서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뭐 F월드 나오고 막 이랬어요. 어떤 학생이요. 책가방 맨 학생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자기가 열어놓고 쫙 떨어뜨렸어요. 물건이 쫙 쏟아진 거야. 이제 욕하고 있는 남자 옆에서. 그러면서 아이 어떡하지? Hey, can you help me get my stuff?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나 좀 나 이거 다 쏟아졌는데 이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 커플은 그 사이에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혐오 범죄를 목격했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로스쿨에서 다 읽는 케이스 같아요. 그 아까 살인 사건인데 37명이 바라보고만 있고 아무도 911을 전화하지 않은 경우는 뭐 요번에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했을 때 그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위임을 하래요. 예를 들면 전화해 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빨간 모자 아저씨 신고해 주세요. 까만색 자켓 가진 뭐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들 수 있도록 특정한 특징을 잡아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5가지 우리가 5D 직접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얘기하는 것, 위임하는 것, 방해하는 것, 지연하는 것, 문서화하는 것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또 말로써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요. 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녹음해도 돼요? 허락 없이 녹음해도 돼요? 녹화해도 돼요? 그 뉴욕 주는요. 뉴저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욕 주는
원 파리 스태츄라고 해서 그냥 한 사람이 자기가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돼요. 하지만요 이 녹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프라이빗 세팅에서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팅 이제 다 뭐 다른 사적인 사람들 자리에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일로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그 이야기의 같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해도 됩니다. 녹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허락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엔 접촉되지 않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혐의 범죄를 목격하는 경우는요. 길거리에서거나 아니면 무슨 가게 안에서거나 뭐 아무튼 다 오픈 스페이스잖아요. 공공 장소에서든지. 그리고 다른 공공인들, 다른 퍼블릭이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은 원래 적용은 안 돼요. 그냥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그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녹화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그 피해자가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고 그 피해자의 사생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허락이 없이 비디오를 녹음한 거를 갖다가 녹음해 준 거는 좋아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비디오 허락 없이 그냥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냥 올리고 그러면 그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생각해서라도 약간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가서 녹음한 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그래야지 그 피해자가 그걸 가지고 또 사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끝나서 어떻게 도와줄까? 나 이 비디오 있어. 너한테 보내줄까? 내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같은 편의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그 가방 떨어뜨려가지고 그 가해자한테 야, 나 좀 도와줘라고 했던 학생, 지혜로운 학생이 이제 가해자한테 직접 대회를 내는 경우고 피해자한테 직접 가서 그 피해자를 몰라요, 나는. 하지만 누구야? 나 기다렸어? 미안해, 나 늦었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딱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의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완화시키는 것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막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아시안 커플한테 막 욕을 하고 있거나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다가가서 힘으로 말리긴 좀 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로써 어떤 말로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 당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보는 사람이든요. 안 돼, 싫어, no, no, no 이거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가해자가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no, stop, that is not okay, that's not true, don't do that. 이 말을 영어가 불편하신다고 하더라도 no는 할 수 있잖아요. no를 반복해서 하세요. 아니면 stop, no, stop 이거를 반복해서라도 해야 돼요. 만약 그 행동을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what you said 만약에 네가 이렇게 말한 거, 네가 말하는 거 is wrong 이렇게 해서 네가 말한 거 틀렸어, 네가 말한 거는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what you said is wrong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줄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랙티스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녹화하고 이런 거가 나왔었잖아요. 내가 목격자일 경우 녹화를 할 때 그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때리고 있다 그러면 stop hitting him. 때리지 마. 아니면 욕하지 마. 이렇게 정확하게 그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주면서 그 내 목소리가 같이 함께 녹화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찍다 보면 정확하게 그 씬이 다 포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로 완화시키기잖아요.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폭발나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이 hit을 좀 빼주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가해자에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요. 그다음에 그 가해자가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내가 바이스탠더 그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목소리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크게 처음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랑 같이 낮춰줘서 매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you로 시작을 하는 단어를 하면 센텐스를 문장을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I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네가 하는 너 자체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어. I think what you are doing is wrong. I think what you said was racist. 이런 식으로 네가 말한 게 너무 racist, 너무 차별적이다. 네가 말한 게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내가 I think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애가 조금 캄다운이 되면 as an American, 뭐 as a New Yorker 이런 식으로 we shouldn't do this.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we로 끝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항상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래서 인터벤션 할 때 유의사항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인터벤션이 끼어드는 거잖아요. 끼어드는 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목적이 뭐예요? 인터벤션 하는 목적. 인터벤션 하는 목적은 사건화, 공론화, 소송을 하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인터벤션을 하는 거는 그 상황에 큰 문제가 없이 한 사람을 건져내고 아니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아니면 계속되지 않도록 딱 스탑만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약간의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건화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인데 이 사람이 때리고 있어. 나까지 잡히면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벤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911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랑 잡아서 도망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선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주변에 자기랑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린아이가 있는지, 어린아이가 있어서 같이 뛸 수 없는 상황이 올 건지, 아니면 그 가해자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 팔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랑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먼저 한숨을 쉬고 딱 숨을 고르게 쉰 다음에 딱 발이랑 이런 게 이렇게 딱 이제 땅에다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벤션 하실 때는 자기 환경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하세요. 자, 가해자 접근할 때도 또 이제 말할 때 염두에 둘 점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해자 아까 전에 우리가 커버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가해 행동을 공격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at was racist는 괜찮아요. 네가 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you are racist. 이거는 you니까 블레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컬레이트를 시킬 수 있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예, 그래서 that was racist 하고 행동을 딱 얘기를 짚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면 가해 행동이 피해자 혹은 주변인에게 준 영향에 대해 말하기. 그러니까 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 네가 했던 것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 What you did made me uncomfortable.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트레이닝 받으면서 참 좋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한 건데 이게 약간 좀 트리키한 것 같아요. 그쵸? 가해자와 공통점 혹은 연결고리를 찾기.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다른 아시안이 당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as an American we should not do this. 그럼 그게 얼마나 과연 먹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같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지하철 안에 그 사람이랑 피해자랑 가해자랑 자기 혼자만 있다. 그러면 그 가해자랑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요. 그 피해자를 아는 척을 해서 we don't have to, yeah, we have to go, we are late 이러면서 이렇게 손잡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서브웨이 지하철마다 조금 다른데 그 버튼도 있잖아요.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기도 아시안, 저쪽 피해자도 아시안,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는 만약에 다른 인종이라면 그 사람이랑 공통점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쓰고 그냥 그 상황을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이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게 제일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뭔가 제대로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혜롭게 피해 없이 빠져나오자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이제 개인화시키기. This hurts me because 이거는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화의 취지를 말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권장하는 것. Don't say that around me. 이거 스탠드업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저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온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on't say that around me. 그러면서 너가 own up to it 하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슬라이드가 그 다음에 피해자가 괜찮은지 살피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가해자를 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 최소한 피해를 입고 그 상황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좀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크 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Vanessa,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audience to be able to speak? Can we unmute everybody? Or Yes, they can unmute themselves. I can unmute everybody, but there can be a lot of noise. Okay, great. So each person can mute himself or herself individually. okay. 네, 아마도 상황 연습이 실전 연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모든 아시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언뮤트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기를 아래 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마이크 버튼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말할까요? Don't say that. That's not true. 네, don't say that. That's not true. 네,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학교에서 당하고 왔을 때 엄마나 아빠로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Anybody? 저도 아기 엄마거든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직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오잖아요. 일단 상처를 입은 애들을 마음을 돌봐주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Speak up.
너 얘기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애한테 그렇게 말한 애한테 That's not true.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hat you said was wrong. 이렇게 네가 말한 거 틀렸어. It's not. 그 다음에 그리고 if you continue saying it 계속 얘기를 하면 I'm going to report to my teacher. 나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parent coordinator 그 뭐예요? 학부모회. 예, 학부모 그 부회장 아니 저기 분한테 얘기를 하든지 나 얘기할 거야. 나 선생님한테 얘기할래. 애들이 충분히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조용하게 당하고만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조금 심어줘도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그러면 그렇게 그래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That's not right. What you said hurts me. It hurts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로서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학교 내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교장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언제 몇 시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던가. 근데 이제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아이가 피해받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런 데는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클래스 패런트 역할을 해봤었는데 반에 이제 학부모가 대표 학부모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 얘기만이 아니고 몇 명의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해서 단체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이제 학교에서 뉴욕시에서는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행히 롱아일랜드 학교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어요. 롱아일랜드에서만 하더라도 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혹시 뭐 뉴욕 쪽, 뉴저지 쪽 아니고 서부 쪽에서 조인하시는 분도 있는데 롱아일랜드는 주로 이제 그 백인들이 더 많고요. 이미그런트 패밀리가 적은데 이제 요즘에 많이 한국 분들이 이사 가시는 쪽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부모가 학교에 리포트를 하고 싶고 교장한테 편지를 쓰고 싶고 선생님한테 따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김하나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뉴욕시 인권위원회하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샘플 레터를 저희가 곧 이제 끝나고 서큘레이트를 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어떻게 오셨는지 뭐 제 뉴욕 박변 채널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나 아니면 김하나 변호사 알아서 오신 분들 있고 후원 단체분들 통해서 오신 분들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 또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A군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겠다고 하자 B양이 어떻게 중국 음식을 먹어? 그러다가 바이러스 걸려. 친구들 사이에요. 친한 친구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 애매하죠. 친구들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요. 뭐가 제일 좋으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근데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어요. 아시아계 이제 만약에 화이트 아니면 백인이나 흑인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백인이나 흑인 친구가 잘못된 거를 찝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중국 음식 좋아하잖아. 오늘 중국 음식 시켜 먹자. 라고 해주면 제일 그냥 스무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소화 안 되게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되는 경우는 우선 속에다 담지 말고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트레이닝 했던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direct, 그죠? 그렇게 말한 친구한테 What you used to- said 어허. is wrong. 이런 거 친구들이라면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you used to love Chinese food. 중국 음식 좋아했었잖아. Let's just have Chinese food. 그런 오늘 식. 그냥 다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직장 생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제 상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참 잘 지켜. 일을 했을 때 또박또박 피를 내고 하거든. 근데 중국인들은 말이야. 믿을 사람들이 못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 자리에서 What you said is wrong.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콜아웃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퍼스널 초이스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What 네, you 네. said is wrong. 아니면 그게 너무 센 것 같으면 상사라서 내가 뭐 잘릴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that makes me uncomfortable. What you said made me uncomfortable. I don't think that's correct.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해자한테 you are racist 하는 게 아니라 what you said is not correct. What you said made me so uncomfortable. 그렇게 얘기를 좀 콜아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박 변호사님이 되게 좋은 실을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말하고 싶을 때 말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뉴욕시예요. 뉴욕시 인권법은 그거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가 자기 상사한테 What you said was wrong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잘렸어. 박 변호사님 잘렸어요. 그러면 뭐에 들어가냐면요. 일단 그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그 상사가 말했던 스피치. 아 중국 사람들 진짜 일 못해 뭐 이렇게. 그거 스피치 헤이 스피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어요. 상사와 박 변호사. 그 다음에 뉴욕 박 변호사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나 uncomfortable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돼요라고 불만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돌아온 일은 보복이에요.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복에도 들어가고요. 차별에도 들어가서 문제가 커져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employment law에도 바이올레이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뉴욕시에서는요. 그 상사, 슈퍼바이저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힘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 매니저급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았는데 알았어야 했는데 못 알아채는 경우도 그 사람 회사가 100% 잘못이에요. 이거를 좀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한국 표현 중에서 결정장애가 있어서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도 많이 보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거든요. 거기에 결정하기 힘들어요 하면 되는데 왜 결정장애가 붙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차별을 좀 인터널리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병원 상황인데요.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 C양이 아시아계 간호사를 보자 그 간호사에게 난 절대로 아시안한테 치료 못 받겠어.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거잖아.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인터벤션이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다른 환자가 아시아계 간호사한테 직접 대고 너 같은 아시안한테 치료 못 받겠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인터벤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직접 하실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 한번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위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딜레이를 시켜서 지연을 시키겠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제일 가장 좋을까? 그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그 간호사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 침묵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라면요. 저는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빠바박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다른 그 간호원들을 관리해주는 그 디렉터도 있거든요. 그 디렉터에게 이제 그 사건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간호사에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야, 나 치료 못 받아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상황이면 벌써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간호원한테 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그 사람에게 간호사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렉터한테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면 그 가해자가 아직도 있는 상황이면 대기실에 나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환자들도 있으면 그럼 이제 큰 소리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you said was totally wrong. 이런 식으로. What you said, you are wrong.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what you said will hurt her and hurt me.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직접 해주고 그 간호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따다닥 해놓고 그다음 간호사한테 가서 괜찮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이 종료될 것 같아요. 또 저는 거기서 한 스텝 나가서 그 간호사한테 인커리지를 할 것 같아요. 이거 병원에 리포트를 하시라고 윗분한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좀 병원 차원에서 만약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제가 얼마 전에 뉴욕 박변하고 그 영국 의사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영국에서 의사 하시는 분이 이제 30살에 영국에 가셔서 제일 크게 당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왕진 가는 거였는데 왕진 갔더니 92세 할머니가 How dare they to send a yellow doctor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시안계 의사를 보내다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잘 해결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병원 측에서 많이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92세 할머니를 이걸 사건화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만 잘 안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병원 차원에서도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뉴욕시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인으로서 그렇게 피해를 받은 간호원은 저는 그 환자 집에 왕진 안 갈래요. 하면 그거를 들어줘야 해요. 루틴을 바꿔주던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랑 바꿔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줘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황 연습해 볼게요. 지하철에서 탑승자가 아시아계 탑승자에게 저리 가 옆에 앉지 마 라고 하면서 손 세척제를 아시아계 탑승자에게 뿌리는 것을 목격했다면 개입하시겠습니까? 개입하실 분 계십니까?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막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막 뿌려요. 손 세척제, 세정제를.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되게 조용하신 그 어디언스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저도 여자고 저도 늙었고 당할까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피해 올까 봐. 그다음에 나 무섭고. 그래서 가장 소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비디오 몰래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비디오 몰래 다 찍어 놓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괜찮냐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 그 버튼이 있어요. 레드 버튼이, 빨간색 버튼이 있다고요. 그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 그 신고하면 그거 다 이제 게임 종료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911은 참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커뮤니티에 따라서요. 경찰을 참 불편해 하시는 그 커뮤니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에 따라서 경찰을 참 불편하게 여기실 분도 있고요. 피해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911 부르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여유가 된다면 911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희가 이렇게 바이스탠더로서 할 수 있는, 개입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입하는 거는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 존이 있고, 옐로우 존이 있고, 오렌지 존이 있고, 레드 존이 있어요. 그린 존은 그냥 화기애애한 상황, 개입이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고, 옐로우 존은 이제 말로만 막 이렇게 가가지고 개입을 해도 안전한 상황이고, 오렌지도 개입까지도 괜찮아. 자기가 개입은 할 수 있지만 개입까지 괜찮고 자기 위협이 안 되는 상황. 레드존은 뭐 막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개입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거를 자기도 피하고 다 피해야 되고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레드존에서 인터벤션을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레드랑 오렌지 존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만 인터벤션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구가 어디 있는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옆에 뭐 아시아계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시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못할 수 있잖아요. 뭐 정말로 폭력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경찰에 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응급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이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을 다큐멘트 해주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피해자한테 가서 괜찮은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경찰 불러줄까, 응급실에 같이 가줄까, 아니면 이게 내 번호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검찰청에서 사건화할 때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게 겁이 난다면. 저도 네. 네. 네, 저도 매일마다 지하철을 타고서는 회사를 다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저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괜히 친한 척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누구 안녕 하고 그냥 좀 친한 척을 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랭귀지 라인이나 뭐 그런 거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세그웨이가 참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혐오범죄 신고할 때 한국어든 중국어든 뭐 뉴욕시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인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가 길잖아요. 212-416-0197. 이게 길어서 너무 힘들면 그냥 311은 기억하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311에 전화해서 Korean Human Rights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코리안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언어를 얘기하면 Chinese, Vietnamese 뭐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김하나 변호사가 있는 인권위원회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제 만약에 코리안밖에 못하겠다, 차이니스밖에 못하겠다, 그럼 그 언어만 하세요. 그 차이니스 이렇게만 하면 중국말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중국말을 하시는 분한테 뭐 human rights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인권, 뭐 중국말로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한테 연결이 돼요.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Vanessa, can you help me? How many languages do we speak? At the commission, we have capacity for over 30 languages. So Wonderful. 30여 개 언어로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그리고 뉴욕시의 모든 뉴욕시 말고도 뉴욕주도 웬만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전부 다 통역이 제공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1 전화하셔서 한국 분들은 코리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스피킹 하시는 분이 나오면 인권위원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휴먼 라이츠까지 하실 수 있으면 코리안 휴먼 라이츠 하면 이제 인권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인권위원회 말고도 또 뉴욕시 혐오 대책위원회 이거는 뉴욕 정부 주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88-392-3644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올릴게요. 그 채널 통해서 정보들. 그다음에 각 지역 검찰청에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오늘 퀸스 DA's 오피스에서도 검사님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퀸스 지역이면은 뭐 플러싱 이쪽에 이미그런트 많이 사시는 이민자들 많이 사시는 쪽, 그 다음에 뭐 뉴욕시 맨하탄이면은 뉴욕시 맨하탄 디스트릭트 애터니스 오피스 검찰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뭐 롱아일랜드면은 나서나 소포 카운티 그 각각 카운티 검찰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욕시 경찰에서도 지금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메일로 하실 수도 있고 트위터 DM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전화가 편하신 분은 전화로 하시고 이메일이 편하신 분은 이메일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료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라는 거, 다큐멘트를 잘 하시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인데요. 벌써 시간이 8시 54분인데 혹시 저희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저는 리틀렉 파크웨이 집 앞에 한 블럭을 걷고 있는데 저녁에 8시쯤에요. 백인 애들이 주위에 서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왔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인식했는데 뒤통수를 향해서 그 소다캔 가득 들은 거 조금 오픈해갖고 뒤로 다 던졌는데 다행히 안 맞고 뒤에서부터 안경 옆으로 싹 떨어지면서 안경에만 그 물이 튀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냥 안 맞았으니까 됐다 하고 집으로 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더글라스톤 쇼어로드를 매일 걸었거든요. 여기서 10년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걷는데 작년엔 보니까 그 차이니스 바이러스, 뭐 쿵후 바이러스, 공원에 길바닥에 전봇대마다 한 10개는 봤어요. 그래 몇 개 주워다 증명으로 놨는데 사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가는 것도 시간 낭비고. 그래서 있는데 이럴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냈어도 신고해도 돼요? 다른 사람 안 다치게. 네, 지났어도 신고를 하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지혜롭게 그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포관하고 계시니까 네.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정말 가는 게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일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네. 약간 감안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요. 한국말이라도 괜찮아요. 한국말로라도 지금 뉴욕시 경찰 NYPD Hate Crimes Task Force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트위터를 할 수 있으면 트위터 직접 메시지를 보내던가 해서 사진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당장 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요, 지금 사시고 계신 그 더글라스톤 쪽이나 리틀넥 쪽, 그쪽 파크웨이 쪽에 이런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경찰들이 더 인원을 배치를 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전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신고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제 미래의 다른 일들을 이제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백인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몇 걸음 지나가서 헛기침을 막 깨더니 침을 탁 뱉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 침 잘 안 뱉어요. 그게 이런 싫어하는 거 에이션이 많아지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년 전엔 별로 없었는데 여기 리틀렉 쪽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더글라스턴. 네. 그래서 싫어하는가 봐요.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녹음시키고 그다음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 누구랑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애들은 다 컸고 저는 65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매일 불러서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 갔어요, 1년을. 저희도 이제 저희 집도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뭐 시어머니가 계시거나 자기 친정 엄마가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있거나 시아버지가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이랑 같이 있는 네. 경우.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운동을 다니시던 분들이 예, 운동을 다닐 공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이거를 마련한 취지가 이 한국 분들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아유 참고 내가 지나가자. 소위 네.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는 해결책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고 신고를 해야 될 때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 그거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고 이거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무서운 현실이. 근데 저희야 그냥 걷기만 하지 무슨 해를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도 대단한데 사람이 더 무서워졌어요. 네. 저도 그런데 저도 딸이 테이저건을 사줬거든요. 아마존인가 뭐다 해서 그거 하고 페퍼 스프레이를 꼭 손에 들고 다니라 그런. 그게 불법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불법은 아닌데요. 주마다 조금 다른데 뉴욕은 페퍼 스프레이를요. 사용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페퍼 스프레이 같은 거 누를 때 저는 없는데 이제 페퍼 스프레이라고 얘기를 치면은 이렇게 누르는 건 힘들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셀프 디펜스 이런 거 배우면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뿌릴 수 있고 이게 방향을요 본인이 눈을 안 보고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했을 때 딱 할 수 있을 만큼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이 페퍼 스프레이가 바람이 와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네. 자기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편하니까 이게 자기는 이렇게 뿌리게 되거든요. 막 아래로. 이렇게 해서 뿌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페퍼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시려면. 그리고 테이저건. 네. 테이저건은 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저도 그래서 이게 공감하는 게 저도 무서워서 네. 이 지하철을 못 타고요. 저 맨하탄까지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요. 제 딸도 운전하고 다녀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무서워서 못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는 이게 우리 문제가 됐어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컬들의 문제가 됐고 미국 사람들의 문제가 됐고 이거를 같이 해야 되고 힘이 있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 참 여기서 태어난 2세고 3세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에이션 차이니스라고. 그래서 그게 참 무섭고 겁나는 일이에요. 일도 힘든데 그죠? 애들이. 네. 아,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너무 든든합니다. 솔직히 커뮤니티
센터로서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으로서 저희도 태스크포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인회와 또 뉴욕 한인봉사센터 또 많은 다른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인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든든한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니어분 같은데 요즘에는 저희는 이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셀프 디펜스거든요. 이런 거를 원하시면 저희가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어텐션을 자기가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도와드리는 방향들도 굉장히 많이들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말씀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서비스하는 기관에 전화하시면 책자도 나와 있고 이런 것도 다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각 기관 내다가 또 전화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화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혹시 이제 저희 가능하시면요 채팅창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성함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그 편지가 필요하신 분은요 저희가 편지가 완성이 되는 대로 이메일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직접 이렇게 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한인봉사센터에도 드릴 거고요. 한인봉사센터 에도 이제 드리고 해서 한인봉사센터에서도 이제 나눠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할 텐데 혹시 당장 필요하시고 직접 하다 보면 그 이메일을 이름이랑 성함이랑 그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챙겨놨다가 편지를 이제 완성이 되는 대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좀 안전하게 다시 뉴 노멀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른 인종 차별을 목격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 역시 또 적극적으로 인터벤션 해주시고 안전한 상황 내에서 그리고 신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이런 트레이닝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베뉴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